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 암호화폐 이와 같은 소식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파이코인 관련해서는 최근에 크게 어떤 뉴스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코아 팀을 믿고 무소식이면 희소식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까이 나왔던 뉴스 중에는 어떤 분이 이제 노드 실행하는데 1년 반 정도 노드 실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1.6.5 정도 보너스를 받았던 것이 최근에는 거의 뭐 0.01 또는 제로까지 가고 있다. 이게 개선 방법이 좀 없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올렸는데 그래도 빠르게 니콜라스 박사가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보틀넥이라는 표현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성 병목 현상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실제 기록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키텍처를 변경하고 하는데 상당한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작업이 필요한 어떤 일들의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서 했으면 좋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추천하는 것을 요망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빨리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노드의 어떤 보틀넥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봐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모두의 답변에 의하면은 지금 폐쇄형 mainnet 상태에서 상당히 그 불법 거래하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하고 저도 이제 트위터라든가 여러 곳에서 보면은 파일을 삽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현금 거래인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 메인넷 가면은 모두 몰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갑 주소를 추적해서 불법일 경우에는 불이익을 하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올린 걸 보고 뭐 저희들 구독자분들 사이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오픈넷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픈넷 가면은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밝혀질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XRP와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XRP와 관련되는 것이 그 암호화폐계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XRP와 또는 그 XRP 소송과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XRP의 CTO로 있는 그 데이비드 스왈츠라는 친구, 이 데이비드 스왈츠가 했던 말 중에 XRP와 같은 그 디지털 자산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탈달러 분위기를 언급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미국 국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탈달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무실 오면서 블록 미디어 방송에서 이제 한 친구가 이런 그 미국 국채는 쓰레기다 하는 이런 그 썸네일을 가지고 방송하는 걸 보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모양들을 갖추어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와 같은 미국의 지금 국채에 대한 어려움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하는 이런 뉴스를 듣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XRP CTO도 탈달러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지 달러 외에도 다른 옵션을 이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 모색한 장소에 XRP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길래 저는 항상 이제 파이코인이 앞으로 탈달러 이후에 그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니까 이렇게 그동안 XRP를 10년 개발해오던 이런 CTO 입장에서도 이런 그 세계 준비 통화의 XRP를 염려하듯이 우리는 파이코인을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는 뭐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리플을 이용해서 그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XRPL과 기반 CBDC를 개발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XRP 레저를 기반한 CBDC를 개발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그 CBDC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CBDC가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CBDC가 되면 상당히 이제 통제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전문가들은 포인하기에 뭐 본인의 개인 의견이지만은 이건 디지털 공산주의에 해당할 수 있고 디지털 사회주의이면서 빅브라더 세상이 올 것이다 해서 CBDC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뉴스도 많은데, 저희들은 이제 CBDC가 암호화폐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거기에 같이 이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올 것이다. 그래서 CBDC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암호화폐의 네트워크가 갖춰져 가는 것이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CBDC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플은 그 일본의 그 SBI가 상당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SBI를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실제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과 관련돼서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시간 나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옛날 그림자 정부라는 책을 몇 년 전, 오래전 저희가 젊을 때 봤던 그 책 안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어떻게 이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1700년대 독일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 가족에서 그 줌 로텐 실드라는 이런 문간판이 이제 붉은 방패 이런 간판이 이제 영어화식에서 이제 로스차일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요즘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이 형제간들이 5명이 각각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렇게 흩어져서 있으면서 특히 영국에 있는 친구가 나폴레옹 워터루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프랑스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한 게 프랑스에서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자기 동생에게 동생인지 형인지 보냈는데, 비둘기에 이제 워터루 전쟁에 나폴레옹이 졌다 하는 뉴스를 보내고 이 친구는 받자마자 나폴레옹 전쟁에서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이 패했다 하니까 모든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이 친구는 그 떨어졌던 주식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영국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주식이 올라서 여기에서 큰 돈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을, 그 당시에는 비둘기를 썼지만은 가장 통신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통신 수단을 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의 어떤 인맥을 가지고 해오던 그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던 그런 그 가문들이 앞으로 그런 그 웹3, 인터넷, 이런 리플, 이런 가치 전달이 가능한 이런 그 시대에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그 리플이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우선 두바이 벤처 캐피탈의 일루미나티가 한 5천만 불을 투자를 해서 웹3와 디파이, NFT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를 위한 벤처에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일루미나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모론에서 나오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뭐
이런 그 로스차일드 가문, 이와 같은 뉴스를 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SBI를 지원하는 것이 로스차일드고 이런 리플을 지원했던 것들이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이런 뉴스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이게 이제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 타스크포스의 리플을 정식 멤버로 채택을 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런 국제결제은행에서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을 확장하는데 리플이 정식으로 들어갔다. 근데 상당히 큰 리플의 확장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고, 제미니 거래소, 미국에 있는 제미니 거래소가 이런 좀 리플에 대한 SC의 항소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엑사피를 공식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 제미니는 13번째 이제 엑사피 상장을 시켰던 회사인데, 혹시 여러분들께 이제 윙클보스 쌍둥이 얘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제미니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윙클보스가 그 2012년도에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만들었던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도용을 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해서 소송을 걸고, 그 소송에서 일정한 것은 현금을 받고 일정한 것은 페이스북의 주를 받았는데,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증가했던 그런 돈들 가지고 이런 비트코인을 이제 사모았던 그런 친구가 두 형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에 제미니를 설립해서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트코인을 제대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인데, 아마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한 10불 정도 될 때 비트코인을 사모았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 암호화폐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데서 XRP를 이런 SEC의 항소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장을 시켰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미니가 했던 말이, 제가 이제 이게 메모를 해놨는데, 그 제미니의 지원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XRP 레츠를 추가하는 것은 금융적이고 창의적이며 개인적 자유의 다음 세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XRP를 상장시켰다는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트위터에서 이게 이제 그 미식 축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SC하고 XRP하고의 어떤 그런 그 장면들을 내세우면서 게리 겐슬러를 좀 조롱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얘기가 있었고, 요즘 이제 XRP에 관련되는 뉴스들은 SC와 관련되는 뉴스들이, 예를 들면 미국 상원의 어떤 분은 SEC는 암호화폐 권한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과정을 우회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마쿠스 브리프를 이제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SC하고 코인베이스의 소송 관계되는 얘기들인데, 아마쿠스 브리프라는 말을 저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쿠스 브리프라는 건 이제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법적 지식이라든가 사실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쿠스 브리프라 해서 그 판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아마쿠스 브리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미 상원 의원도 아마쿠스 브리프를 이제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제출했는데,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SEC의 소송은 의회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도이고, 담당 판사는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신청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 네, SEC 소송을 취소해달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A16Z, 안드리슨 홀로위츠, 이 양반들이 하고 패러다임이라는 회사가
SC의 과도한 규제, 독단성이 미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협하고 이것이 이제 미술품이나 자동차나 와인 등 자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권법 학자, 정권에 전문하는 법률 학자들이 6명이 아마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는 게 상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주로 예일 대학이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UCLA 뭐 이런 쪽에 있는 6분이 그 1933년에 이제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다. 상세한 얘기는 여러분들께 이제 하는 걸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토큰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SC의 주장은 이건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SC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SC 코인베이스 소송에 이런 그 정권법 학자들도 아마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이런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서 SC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런 뉴스는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산업계라든가 그 법계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제 보는가 하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다는 걸 참고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일본의 그 암호화폐계에 대한 얘기도 가끔 좀 해달라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재밌는 뉴스들이 요즘 일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일본에 거기에 게임 업계에 종사하던 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메모했던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 기시다 총리가 웹3 육성을 하겠다고 지난번 웹X라는 데서 발표를 한 이후에 상당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은 코인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는 아직도 코인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은 여러분 코인 하세요. 코인 사업을 일본에 와서 하세요. 라는 이런 걸 상당히 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법인세 면제 등 규제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일본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리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면제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일본 암호화폐 발행자는 미실현 수익 세금을 면제한다. 이게 이제 실제 수익이 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 해도 뭐 세금이 한 5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다 지금 외국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방국인데 그 55%를 한 20%로 낮춰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달라고 일본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물가가 상당히 지금 미국을 앞질렀다 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임금을 올려야 디플레이가 벗어나는데 심각한 엔저 현상이 생겨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완전히 바보같이 된다 하는 이런 일본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현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도록 정부가 지금 종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해외 매매
보관 코인들 일본으로 반입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마운트 콕스가 2014년도에 일본에서 부도가 나기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일본이 상당히 이 암호화폐 세계를 크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마운트 콕스 사고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일본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이제 떠나버리는 시기가 됐고, 기업들도 그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해외 거래에 이제 국부가 유출된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암호화폐를 일본으로 다시 이제 유입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는 것들도, 혜택을 주는 것들도 이와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바이 재팬, 이런 일본 경제 30년 만에 이제 부활을 날개짓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결제 서비스 개정을 했는데, 엔화와 또 법정 화폐를 담보를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전자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는 외국 스테이블 코인도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테나루나 사건 일어난 이후에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모든 다른 코인들은 일본에 충분한 자산을 갖추어져 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클 CEO, 그 서클 CEO가 그 USDC를 이제 만들고 있는 서클 CEO가 일본은 외국 스테이블 코인 사용 규제 체계를 만든 최초 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일본을 세우면서 일본 정부와 금융청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클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까지도 이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예를 들면 페이팔에서 발행했던 그 PYUSD는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이제 운용되도록 하지만은, 이런 그 USDC는 그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라든가 또는 다른 페이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엠페이라든가 뭐 애플페이, 뭐 모든 페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올 것을 대비하고 이렇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보유액을 떨어뜨리면서 사주지 않으니까 미국 국채가 살 곳이 별로 없어지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는 쓰레기다, 이렇게 이제 달러를 찍어받는 대신에 국채를 주고 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꾸만 이거 국채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국채는 쓰레기다. 그러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무한 발행하게 해주고, 발행 담보를 미 국채 달러로 한다면은, 야, 이것이 이제 미국 빚, 그러니까 국채와 달러가 전 세계에 마음껏 수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된다. 이게 일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을 해준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달러 국채를 이제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전 세계에 마음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러면 정말 화폐 혁명이 세계 통화 준비금으로 XRP가 들어가듯이 파이코인도 화폐 혁명이 되면은 스마트 머니가 된다는 그런 니콜라스 박사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또 24년도 내년도부터 개인 투자들 비과세 혜택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니자라고 해서 니폰 인디비듀얼 세이빙,
일본제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ISA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니폰 인디비듀얼 세이빙 니사에 현재는 800만 엔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1800만 엔까지 증액을 시키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하는데 여기에 지금은 이제 ETF라든가 투자 신탁 성장 주가 들어가는데 크립토 펀드 여기에 크립토 펀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본도 상당히 비트코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일본이 웹3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던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고 이렇게 점점 경제가 그 탈달러를 중심으로 기축통화의 위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파이코인의 위치도 상당히 높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점점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 혹시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